자,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전에 퀴즈 하나만 풀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회사의 로고들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아마 몇 번 본 적도 있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요. 뭐 한솔도 있고요. 다음키움도 있고요. 그리고 HDC라고 혹시 아시나요?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자, 그리고 넷마블도 있고요. OCI도 있고요. 효성도 있고요. TK는 태광그룹이에요. TK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이 많은 기업들 중에 대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골라주세요. 3, 2, 1. 자, 정답은요. 전부 다 대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기업들은요, 전부 대한민국 재계 60위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이 기업들이 대기업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퀴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 중 이번에는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3, 2, 1. 자, 정답은요. 하림 그리고 동원입니다. 하림과 동원은 대기업에 속해요. 나머지 한미약품, 풀무원, 농심, 오비맥주, 오뚜기, 모나미, MBC는 다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일단 크게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은요, 목적에 따라서예요. 목적에 따라서. 자,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뭐 국민연금공단 이러한 회사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사기업은 무엇일까요? 사기업은 민간인이 소유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러한 회사들이 사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기업이 또 크게 나눠져요. 뭐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류되는 기준은요, 상시 근로자 수, 그리고 자산 총액, 그리고 자본 이러한 것들을 참작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대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은요, 우리나라 기업이 100%인데 그 100% 중에 0.1% 담당을 해요. 자,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도 5천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은 1,000억 원,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1,5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요건 중에 하나 이상 충족이 되었을 때 대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30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30억에서 80억 원 미만 요 사이에 자본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출은 50억에서 300억 원 미만이었을 때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래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에 99%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기업체 수가 많다라는 거는 근로자 수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가족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 중소기업의 주민번호라고 해서 998860이 있어요. 기업 재수, 근로자 수, 그리고 중소기업 인구수,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보면요, 1233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상항에 따르면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난 10년간 대기업에서는 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서 34,7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1등 공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외국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에 의존을 많이 했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소기업이 살아나면서 어땠나요? 내수시장이 점점 튼튼해져서 외국에 의존하는 그런 영향을 조금 줄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대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제품의 94% 정도가 이제 중소기업이 생산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말은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높아지려면 중소기업의 품질이 함께 향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많고 많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강소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굉장히 강한 중소기업인데요. 다른 말로 히든 챔피언이라고도 합니다. 자, 강소기업의 특징을 같이 보자면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출시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그 제품들을 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피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틈새 시장을 발굴하고 공략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혁신에 기반을 둔 동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강소기업의 특징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중소기업들은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앞에 보시면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요. 네, 우수 중소기업 DB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우수 중소기업은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강소기업의 또 다른 이름이 히든 챔피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든 챔피언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은 또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현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홈페이지 꼭 방문하셔서 한번 서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치하기엔 너무 많은 이 우수 중소기업들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군데 가지고 왔는데, 자, 앞에 보시면요. IT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입니다. 제니퍼 소프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동안 굉장히 꿈의 직장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제니퍼 소프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캐릭터,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쵸? 뽀로로도 우리나라의 우수 중소기업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요. 건설업 분야에 마이다스 I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조공학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다. 굉장히 우수한 강소기업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케아입니다. 두맥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동안 여러분들 이 게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팡팡 게임 많이 해보셨죠? 이 팡팡 게임을 만든 썬데이 토즈도 우수 중소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더본코리아 또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성케미칼, 자동차의 부품 소재를 만드는 대성케미칼도 기술 분야에서의 우수 중소기업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회사들 외에 여러분들 더 다른 회사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홈페이지 방문해서 더 정보 찾아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채용 비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기업의 인재 채용 방식은요, 크게 6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 지원 서류의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이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면접이 다양화되고 강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역량 면접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강화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인재다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더 강화가 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성별, 학력 이런 것들을 중시 여겼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수행 능력과 역량을 더 중심적으로 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턴십 후에 채용 경향을 보자면요. 실무 능력을 검증하고 조직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거치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더 강화됐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요. 조직 적합성 인재를 이제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더 선호했다면 지금은 스펙도 갖추고 인성도 갖춘 사람을 더 원합니다. 융합형 인재라고 하죠. 그래서 입사 후에 과연 이 사람이 다른 조직원들과 잘 융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실무와 관련된 유 경험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접 체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을 준비하실 때 이러한 점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강화시켜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최근 공기업에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인원을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30대 그룹사 기준으로 15만 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기업의 채용 전형을 확인하시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NCS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죠. 공기업에서는 NCS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기업에서는 인적성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기업에서는 어떤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채용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쵸? 목적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나눠지고 사기업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강소기업
그쵸? 우수한 중소기업, 강소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든 챔피언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정보가 있다면 홈페이지 방문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업의 채용 비결, 인재 채용의 방식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